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성급 정치 맛집 메인 셰프 소개해드립니다. 네, 깨어있는 정치지성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현역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예. 압수수색 당한 수첩은 돌아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왜 안 옵니까? 그 수첩에서.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뭐 어제 네. 더 검토를 하고 있다. 네. 더 그래서 검토해요? 다음 주쯤 할 것 같다. 돌려주겠다. 이런 아니 얘기. 검토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까? 민주당으로 복당하십니까? 하겠다고 네.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사람이시죠. 뭐.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고 네. 그 혼이 있고 저도 잠시 외유를 했어. 잠시 외유를 했어요. 굉장히 내 인생이나 정치에 후회스러운 일을 실수를 했고. 아, 실수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죄송한 일이고 네. 그래서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또 의원들에게도 실수였다. 네. 사과한다. 사과해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달라요. 알겠어요. 잘못한 것은 금방 사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아니, 정의가 돼요. 네. 정치적으로 선택인데 그렇죠. 실수였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목포에는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목포 항구 축제 있네요. 예. 10월 14일에서 16일. 있었어요. 그래요? 예. 항구 축제 좋습니까? 좋죠. 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최장 제일 긴 해상 케이블카 예. 18,000원, 22,000원. 네. 그리고 그 원도심의 맛집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까? 네. 목포는 맛있는 거 많죠. 네. 자,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원권 1년 추가 징계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외로운 형상이네요. 본래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또 방송 출연도 하면서.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창당의 길로 간다. 아니요. 자, 당원들 모아서 당대표 경선에 나가거나 누구를 밀어주지 않을까요? 창당으로 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 창당은 하지 않아요. 않죠. 그래서 저는 2024년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창당을 한다. 그러면 이준석은 출마도 못하고 당에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신당의 출현, 네. 즉 국민의힘의 분당은 네.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네. 그 첫째 요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을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당대표, 차기 당대표로. 첫 손가락, 계속 수위로 이렇게 높은 순위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유승민 대표는 내부 총질 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당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 안 하냐? 막말했는데.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가져가는데 예. 국민적 지지가 높지 당내 지지는 맞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출마할 거고 출마하는데. 그러면 윤핵관들이 엄청난 네. 린치를 포화를 할 하겠죠. 거예요. 자, 집중 포화를 하는데. 자, 유승민은 지금부터 출마하는데. 벌써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 시작했어요. 네, 자,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권성동 네. 뭐 다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유승민은 나가는데 윤핵관의 견제로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그러면요. 집중 포화를 받고. 자, 세 가지 국민의힘에서 분당이 된다.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예. 첫 번째 요인이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유승민 전 의원. 네. 그런데 이 두 분은 합쳐질 수가 있어요. 합쳐진다. 본래 합쳐졌거든요. 예, 예. 지금도 한 네. 계통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한동훈 나옵니다. 예. 한동훈요.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다. 예. 라고 하면서 자리 잡아가잖아요. 예. 또 법사위에서도 국회에서도 네. 계속 키워주네요. 키워줘요. 네. 절대 지지 않고 덤비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황태자 자리를 굳히면서 네. 대권을 바라볼 때 오세훈 서울시장, 예. 홍준표 대구시장, 네. 원희룡 장관, 네. 안철수 의원, 예. 나경원 전 의원 네. 이런 분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죠. 견제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요인이 된다. 요인이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탈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탈당은 지금 아직 그것은 당원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은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공격을 받으니까 민주당은 외부 공격 탄압을 받으면은 뭉쳐서 싸우는 DNA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는 DNA가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갤럽에서 29% 했지만은 그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임기가 지금 뭐 창창하게 남았으니까 당분간의 국민의힘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서는 DNA가 충분하게 발휘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장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대표는 대통령이 시키는 거는군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봐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윤핵관이 누군가가 하겠네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권성동을 주시하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전위부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로 나왔을 때 가장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네. 민심이 당심을 못 여겨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가 당심이 민심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예. 이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심으로 당대표가 선정되면은 다음 총선이 어려워지죠.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유승민 당대표 못 봤죠. 절대 못 받죠. 못 봤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경쟁 후보들이 단일화될 거예요. 단일화된다. 단일화되는데 저는 권성동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당대표 차출설 한동훈 그건 좀 너무 가는 것 같다. 아니 그것도 지금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 그건 일종의 나는 전략으로 봐요. 전략으로. 그렇게 뛰어놔야죠. 총선에 혹시 나갈까요? 현재는 그것은 저는 나가리라고 봅니다. 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는데 총선에 나갈까요?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정치를 저렇게 못하냐 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국회라는 네. 여의도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가 필요하고 국회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하려면 또 국회에서도 그렇죠. 측근들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몇 명 차출돼 가지고 국회로 갈 텐데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은 네. 윤석열 자신이에요.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에요. 윤핵관은 윤석열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기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따박따박 한 번도 지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설전을 한동훈.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따박따박 이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중간에 나서서 따박따박거리고 네.
이런 것을 싸가지 없다. 예. 이렇게 보이지만은 겸손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번 국정감사나 네. 윤석열 차 예. 그 만화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락을 깔면서 상당히 진화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따박따박하고 덤비고 좀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지만은 네. 그 보수층 태극기 부대들은 박수를 보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자, 원장님께서 싸가지 없다 얘기했는데 예의 없다로 고치겠습니다. 비속어 하신 거 사과하세요. 싸가지가 비서인가요? 아, 그러니까 비서인가요? 그래도 우리는 좀 사과합니다. 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의 없다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장현수님께서 29% 말 나오셨어요. 개요에 불러야 돼요. 얘기합니다. 원장님이 인용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가 29%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하려고 일부러 29%를 얘기했는데 더 얘기하려고요? 제가 24%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조금 올라갈 것이다. 아하. 네, 그러나 결집하니까 절대 35% 이상을 올라가기는 참 힘들다. 지금 여건으로서. 아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 그 얘기 하시려고 얘기하셨구나. 다 또 밑자락을. 그 뭐 4%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진영들이 진보 보수가 결집해서. 그렇죠. 싫건 좋건 뭐 그 비속어 사용한 것이 좋건 나쁘건 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윤석열 집토끼들이 뭉쳐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뭐 잘한 게 없는데 왜 올랐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말 잘하기로 또 논쟁하기로 말싸움 하기로는 또 박지원 또 지지 않지요. 근데 국무위원으로 나왔던 박지원은 굉장히 유하고 겸손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네.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장관들에게 성의껏 답변하고 우선 태도가 공손해야 된다. 아하. 이걸 강조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 국무위원들이 가서 계속. 대개는 다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좀 싸운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네. 싸울 땐 싸워야죠.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실 수석하고. 감사원의 한동훈 아니에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렇죠. 최고의 실세예요. 네. 이 사람이 대통령실 왕수석에게 그렇죠. 이관섭 센 사람이죠. 그러한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수석은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간섭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네. 그건 전 옳지 않은 답변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죠. 그렇죠. 그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이런 부적절한 문자, 부적절한 유착 이거는 감사받을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경험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다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무튼 아니에요? 다 안다요. 알겠어요. 문자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는 그한테 문자같이 그렇게 바보짓은 안 했죠. 그것도 비속어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과 안 드렸죠. 네, 알겠어요. 사과 안 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문자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뭐 문명의 이기인 네. 이런 핸드폰 가지고 옛날에도 핸드폰이 소통을 잘 있었잖아요. 하니까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네. 핸드폰이. 네. 그러니까 그러한 소통이 안 됐고 네.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도 전부 다 네, 문자로 다 또 카톡으로 해버리잖아요.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화정책에 대해서. 저를 문화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네. 문화예술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네. 영화에 가이질을 하지 마라. 네. 만약 그렇게 간섭을 하면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력은 쇠퇴해서 예. 발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네 이름이 박지원 아니냐. 지원만 해라. 네, 지원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였어요? 근데 어디서 거기 이름을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을 가서 이제 취임식하고 네.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네. 전문성이 없다라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해서 네. 제가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을 하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제 이름이 박지원입니다. 네. 했더니 기자들하고 박수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복인 장관이 이번에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도어 스태핑에서 네. 그 만화니까 허허 웃으면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됩니다. 네. 창작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청소년들 아니에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렇게 만약에 간섭이 시작되면은 문화예술인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권단체가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에. 네.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또 그렇죠. 수상했죠.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거 로비했다 이렇게 얘기. 네. 4151님께서 원장님 24%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아이고 저기 여론조사 또 이것도 개요 얘기하라고 지금 챙기네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 잘하고 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24%는 한국갤럽이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건 또 몰랐어요.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만 해라. 그래서 박지원이다. 이거는 네. 특종이네, 특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장관할 때 전체 예산의 문화예술 예산을 1%를 달성시켰어요. 네. 그때 보니까는 문화예술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도 네. 0.7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그런데 그 후 깨졌는데 저는 박복인 장관이 훌륭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25년간 지속되어 온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예. 만약 1%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화예술 대통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역사는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석열차 이런 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안 해야죠. 고등학생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네. 문체부는 끼를 살리는 거예요. 끼를 살려주는 그렇죠. 데니까. 그것이 창작력 아니에요. 지원만 해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잘 안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당대표가 네. 소위 말하는 사법적 리스크로 탄압을 받게 되면은 민주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통적으로 네. 탄압을 받으면 네. 뭉쳐서 싸우는 DNA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협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민생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 했으면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걷어차버리니까 뭐 진전이 없죠. 또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싸우니까 네. 너도 싫고 당신도 싫다. 네네. 예. 계속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그러게요.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정치에 대한 혐오 벗어나야 되는데 또 혐오를 또 이용하는 정치도 또 벗어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해서요. 김진희님께서 예술의 범위는 무한 그 자체입니다. 평가는 관객의 몫이죠. 당연하죠. 관객의 그렇죠. 몫이죠. 관객한테 국민의 몫이죠. 국민 민생 이건 뒷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가 멀어서 그런가요? 지금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말씀했잖아요. 우리 한국은 경제학자인데 네. 예일대 경제학자인데 정치 갈등을 풀어라. 이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예요. 지금 네. 보십시오. 환율 방어를 위해서 196억 달러를 한 달에 써버리고 예.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35억 1천만 달러? 처음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삼성전자도 전분기에 비해서 뭐 수익이 34.1%? 네,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자, 푸틴과 사우디 총리 왕세자가 같이 미국에 반대해서 석유 문제로 같이 담합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국제정서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싸우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첫째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또 국제 경제가 나쁘니까 네. 저렇게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그 민심이 안 좋죠. 안 좋죠. 네. 물가가 저렇게 오르는데 네. 아니 환율 방어해 준 것은 좋지만은 네. 우리 외환보유고 196억 달러가 그렇게 소진됐다고 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이죠. 야당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해야지만은 또 환율 방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언론에서도 지적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물가, 외교인데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과 네. 정치를 못한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계속해서 그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7598님, 주 기자님, 정치구단 원장님과 호흡이 좋습니다. 네, 호흡이 좋죠, 저희야. 저는 뭐 잘 듣죠. 우리가 좋아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호흡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저희처럼. 알겠습니다. 만나서 싸우더라도 네. 만나서 얘기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면 우선 국민이 안심하잖아요. 네. 네. 원장님. 우리가 좋아봐야 뭐 청취자들 들으면서 저 사람들 재밌게 하네? 네. 이 정도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재밌게 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계의 스타라니까요. 그전에도 스타였어요. 왜 지금 또 스타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금 많아져요. 지금 다시 정치 시사에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제가 스타가 된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니까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국민이 들으려고 하고. 그러게요. 조성빈님께서 언제쯤 정치인들 정쟁 역학관계 분석을 넘어서 세계 정세와 우리 외교를 걱정하는 국제 역학관계 분석 뉴스가 메인이 될까요? 우리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소리쳐 전해주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제 역학관계 분석은 또 박지원 원장께서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민생도 챙겨주고 계시니까. 지금 보세요. 네. 미사일이 뻥뻥 날아가고. 그거 걱정이에요. 강대강 계속해서 강대강. 훈련하면 훈련. 일본도 말이죠. 네.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일본 열도를 지나가면 다 요격시킨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지나가도 한 번도 뭐 속수무책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말로만 뭐 원점 타격한다. 뭐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이든 대통령과 만들어내야 돼요. 네. 저는 그것이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면은 다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강대강 무력 경쟁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전쟁은 우발적으로 생기지 계획에서 생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발적으로. 충돌하다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북한에서 뭐 전투기 등이 12대 네. 우리가 30개. 네. 이게 공중에서 충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에요. 아이고. 끔찍하죠. 네.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해야죠.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죠. 정치 맛집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